이 사람도 받고 있고 저 사람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받지 못했을까? 정작 이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인데 왜 나는 받지 못했을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알고 보니 각종 소득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소득 기준 자체가 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오늘 영상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되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65세 이상 부모님이 있는 분들, 자녀라 할지라도 이 정보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노인에 대한 맞춤 돌봄 서비스, 이제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모든 노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됩니다. 국민 5사람 중 1사람이 65세 이상인 사회,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노인에 대한 정책들을 계속 변경하고 있는데요. 노인 돌봄 서비스도 그동안 각종 소득 기준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에게 확대됩니다. 자,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고령사회,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까지 함께 논의되었는데요. 자, 일단 저출생 혜택이나 다자녀 혜택,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초고령화 대응 방안,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인데요. 취약계층 중심이었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단순 가사 서비스, 그러니까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가사 서비스를 도와주는 것도 있었고요. 또 병원에 갈 때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식사 관리나 영양 관리까지 받을 수 있도록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는데 지금까지는 취약계층까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발표가 난 상황입니다. 이 발표가 나면 이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발표가 났기 때문에 바로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우리 지역에서는 언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발표만 났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센터까지 계획이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되고요. 지금까지는 저소득층만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저소득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었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인데요. 이제는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물론 고소득자까지 모두 무료로 할지 아니면 일정 실비를 지급할지는 세부 계획을 발표해야 알 수 있지만 일단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았던 분들까지 모든 노인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일단 취약한 노인들입니다. 이런 취약한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건강이나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상자 기준을 보시면 연령 기준은 만 65세 이상, 그리고 소득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요. 소득 기준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필요 조건도 있습니다. 독거 노인이나 조손가구, 고령부부,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저하 노인, 그러니까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데리고 사는 가구, 힘들겠죠, 당연히. 그리고 부부가 모두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 그리고 각종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되는 노인, 이런 분들은 반드시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였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독거 노인이 많기 때문에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 내가 생활하면서 정말 불편하다, 이런 서비스를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기준, 소득 기준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어떤 혜택이 있느냐, 어떤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안전 지원입니다. 노인이 되면 안전에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지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합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활 안전을 점검해드리고요. 또 말벗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변화되고 있는 각종 정보도 알려드리는 겁니다. 전화로도 연락을 드리는데요. 주기적인 전화 연락으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잘 계신지요? 몸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안부를 확인하고 만약 혹시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응급 상황이 파악되었을 때는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전화 안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보기기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24시간 안전을 확인해 드립니다. AI 스피커 또는 센서, 웨어러블 기기, 각종 정보통신 기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24시간 안전할 수 있도록 확인해주는 서비스, ICT 안전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 분야 말고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요. 여가 활동, 문화 활동 이런 것들도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정말 하루가 길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 여가나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문화센터 프로그램이나 평생학습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곳,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자조 모임을 운영합니다. 각종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사회 참여 분야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생활교육 분야에서도 도움을 받습니다. 노인이 되면 좋은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힘듭니다. 몰라서도 못하고 알아도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못할 수밖에 없는 신체 건강과 관련된 영양 교육 그리고 운동이나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드리고요. 우울하신 분들 우울하지 말라고 우울 예방 활동, 인지 활동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생활 교육을 해드립니다. 일상지원 분야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몸이 안 좋으신 분들, 불편하신 분들 병원 가는 것도 힘듭니다. 장보기도 힘들죠. 외출할 때도 힘듭니다. 이런 분들 이동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장보기 외출 시 동행해 드리는 일상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사 준비하는 것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식사까지 준비해 드리고 청소, 요즘에는 젊은 사람도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청소도 지원받을 수 있고요. 정리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화 서비스가 있는데요. 고독사 그리고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전문 사례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분, 특히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 하는 사람들 정말 많다고 합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훨씬 더 많다고 하고요. 자살 위험도 높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관리해 드리고요. 통합 돌봄 서비스도 있는데요. 지역사회에 있는 병원이나 의원, 복지기관 이런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연계해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소득 기준 때문에 받을 수 없었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소득 기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모든 노인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세부사항 나오게 되면 반드시 체크해 두셨다가 정말 요긴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도 65세 이상이면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무료 혜택, 내가 65세 이상 법적 노인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안다고 해도요,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일단 정보를 알고 나면 반드시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만 있다고 해서 넙죽넙죽 갖다 주지 않습니다. 내가 꼭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만 알지 마시고 꼭 신청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보 많습니다. 65세 이상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셨던 분들은 여기까지만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아직도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먼저 생활과 조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반드시 세세하게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입니다. 자, 교통비입니다. 지원 내용을 보시면 철도 요금 감면, 항공 요금 감면, 국내 연안 여객선 여객 운임 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 지하철 무료, KTX 새마을호는 30%, 통근 열차는 50%, 비행기는 10%, 배는 2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활동비 65세 이상 어르신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 입장입니다.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입장료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이분들은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경감률이 다른데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면서 경감률은 최대 30%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니까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 전화하셔서 이 내용 세세하게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소득 360만 원 이하일 때 30%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지금 내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모두 신청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청구되는 금액 22,000원 미만일 때 절반 50%를 감면해드립니다. 최대 금액은 11,000원인데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이 모든 것을 합친 금액 최대 11,000원까지 감면해드립니다. 자, 노인복지시설 각종 공공요금 감면해드리는데요. 이 내용은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이나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이런 내용들은 시설에 종사하시거나 이용하신다면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후 준비 서비스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그리고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재무나 건강, 여가, 대인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분야별 진단, 상담, 교육 여기에다가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사후관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 하는 내용들이니까요. 혹시 국민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진단이나 상담, 교육 필요하신 분들 이 내용도 추가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갑자기 노후에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노후 긴급자금 대부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 중에서 긴급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요. 전세, 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이렇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실 때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연금 수령액 2배 이내인데요. 최고 1,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 여기에 일단 먼저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은퇴금융 아카데미도 있습니다. 은퇴 준비에 필요한 경제 금융 지식 그리고 은퇴 이후에 생활 정보 교육이 필요한 분들 은퇴금융 아카데미 여기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은퇴금융 상품은 어떤 것이 있느냐, 신용이나 부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 정보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1688-8114번입니다. 여기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65세 이상 되면 대부분 은퇴했기 때문에 일자리 찾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합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노인 일자리 지원하시면 되는데요.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자세하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 한번 대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회활동, 노인 일자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노인 일자리를 보면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취업발전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 기업 이렇게 일부는 60세 이상도 있고요. 일부는 65세 이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나중에 상담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그러니까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취업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사회활동은 나는 생활비 걱정은 크게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뭔가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일도 하고 싶다. 이렇게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회활동,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원대상 기초연금수급자나 60세 이상 내가 어떤 사업에 맞는지는 반드시 상담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일을 하느냐 한번 알아볼까요? 사회활동은 공익활동은 한 달에 30시간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요. 29만 원의 활동수당을 받습니다. 노노케어, 그러니까 이 내용은 나이가 든다, 늙을 노자.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을 더 잘 안다. 그러니까 이심전심, 나도 노인이고
당신도 노인이고 그래서 아파 본 사람이 더 잘한다. 이런 활동, 그래서 도움을 주겠다 하는 것이 노노케어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활동도 있고요. 공공시설에서 봉사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그러니까 경륜을 전수해주는 활동, 이런 것들도 모두 공익활동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이 사업은요, 신노년 세대 맞춤형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 자원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인데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보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은 취약계층 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입니다. 한 달에 60시간, 급여는 최대 63만 4천 원,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나 장애인 거주시설, 여기에서 식사보조나 환경정리 같은 서비스를 해주는 일자리고요.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기관이 선정되었을 때 실제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매장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택배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지정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여기에서 실제 일하는 겁니다. 취업 알선형, 이 내용은요, 경비, 청소, 가사, 간병인 이렇게 관련 직종의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 연계해서 알선해드리고요. 시니어 인턴십은 민간기업 취업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인턴으로 3개월 동안 일단 일하고 이후에 고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고령자 친화 기업,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노인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 또는 우수노인 고용 기업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인증형, 창업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 내가 고령자 친화 기업에 취업한다 하면 이 회사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구나, 예산 지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 신청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주민센터에서 모르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혹시 공무원이 이런 내용을 모를 때는 여러분께서 이 내용, 이 책자 홈페이지도 알려주시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조금 공부해서 나에게 다시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주민센터에서 모른다면 노인 일자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1544-3388에 전화하셔서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참여, 문화활동이 필요하신 분들,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인데요.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특별히 신청할 것 없습니다. 그냥 인근에 있는 복지관이나 경로당 바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각종 문화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사귈 수 있고 사회 참여까지 할 수 있는 제도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노인복지관, 경로당 특별하게 신청 없이 그냥 가서 이용하면 된다. 이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식당 가서, 커피숍 가서 음식 하나 시키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키오스크 눌러라 하는데 여기에 영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분들 디지털 배움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 디지털에 대한 지식, 내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 1800-0096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 배움터인데요. 여기에 전화하셔서 내가 실제 어디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 누림입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국민인데요. 취약지역에 있는 분들, 노인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해서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 노년층 60세에서 74세, 후기 노년층 75세 이상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은 아는 사람들만 실제 활용하고 있으니까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여기 한국문화원 연합회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서울 704-4332-2321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도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치매 걱정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만큼 건강 수명이 길어지면서 과거에는 치매가 걸리기도 전에 일찍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건강 수명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매 때문에 힘들어하십니다. 치매 문제는 내가 아닙니다. 주위가 더 힘든데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걱정되시는 분들, 이 정보는 꼭 확인해 두셔야 되는데요. 치매 검진 지원, 선별검사, 진단, 감별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선별검사 받을 수 있고요.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가 될 때는 진단, 간별 검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 검사는 무엇이냐?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 선별 검사,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검사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단 검사나 간별 검사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사합니다. 전문의 진찰, 치매 척도 검사, 치매 신경인지 검사, 일상생활 척도 검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협약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하는데 15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에서 지원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진단검사 필요하신 분들,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내 돈 내고 검사하시는 분들 정말 많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1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데 진단검사 이런 정보 몰랐던 분들은 내 돈 내고 검사 받는다고 하니까요.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노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다, 딸이다 하시는 분들, 이런 정보는 부모님께 반드시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간별 검사를 보시면요.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 촬영,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협약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병의원 종합병원급은 8만 원, 상급 종합병원은 11만 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자, 문의하실 분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 전화하시면 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인데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 해당하시는 분들 관리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료비, 약제비, 여기에서 보험급여 중에서 본인 부담금 최대 3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36만 원까지 치매 진료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마찬가지 보건복지상담센터, 치매 상담 콜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어르신 가장 많이 안 좋아지는 것, 눈이 안 좋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 노인 안 검진 그리고 개안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 안 검진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이 우선이고요. 노인 개안 수술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어르신 이분들 모두 대상이 됩니다. 안검진 같은 경우에는 1차 진단은 정밀 1종, 2차 진단은 안압 검사, 굴절 검사, 조절 검사, 각막 곡률 검사 이렇게 총 4가지 검진을 받을 수 있고요. 개안 수술은 백내장, 망막질환, 안질환자의 개안 수술 비용,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자, 틀립니다. 이빨 안 좋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완전 틀리 만 65세 이상 윗 잇몸, 아랫 잇몸, 치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완전 틀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분 틀리, 치아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부분 틀리 제작이 가능한 사람은 부분 틀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가 필요하신 분들 일단 먼저 치과나 병원, 의원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니까요. 틀니가 필요하신 어르신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임플란트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평생 2개입니다.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는데요. 의료급여 1종은 10%, 의료급여 2종은 20% 부담하시면 됩니다.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필요하신 분들 이 정보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무릎도 안 좋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이런 분들 중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들인데요. 검사비도 주고 진료비, 수술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줍니다. 한쪽 무릎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0만 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폐렴, 인플루엔자 해당되시는 분들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 구균은 2, 3가 다당 백신 1회 지원이고요. 인플루엔자는 4가 백신 매년 한 번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반드시 가지고 전국에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나 의원 가시면 되고요. 보건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르신을 돌봐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입니다. 혼자 일상생활 어려운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독거노인, 조손가구 이런 분들,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직접 서비스도 있고 연계 서비스, 특화 서비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직접 서비스는 안전을 지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안부도 확인하고요.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생활안전점검 여기에다가 말벗 지원까지 해드립니다. 전화 안전지원은요. 안전한지 아닌지 잘 계신지 이런 여부를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사회참여나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사회관계가 필요하신 분들 여가활동이나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또는 영양교육이나 보건교육, 건강교육도 받을 수 있고요.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외출하실 때 같이 동행해주는 서비스, 식사관리나 청소관리 이런 것들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연계 서비스나 특화 서비스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상담받으시고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독거노인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 응급상황 발생했을 때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상시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이런 분들, 독거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 노인 2인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 중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질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조손가구, 장애인 모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살고 있는 집에 화재 센서나 활동 감지기, 응급 호출기 이런 것들을 설치해주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알게 모르게 학대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에 노출된 노인이 있다면 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